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에 일일비 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힘든 시장에서도 잘 버텼지만은 수익을 내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먼저 한국판 뉴딜 발표였습니다. 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 정부 하반기 출범 공식화, 일자리 90만 개 목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등 핵심 과제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관심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자금 집행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확보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눈에 좀 띄는 내용이, 최근에 그 중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상하이, 홍콩 이 증시의 어떤 급등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 즉 상하이 증시로 많이 투자를 했다. 3조 이상 투자를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중국의 성장성, 중국의 유동성 공급, 이런 정책적인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 개인 투자자다, 개미 투자자다라는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동성의 공급이 많이 되고 하고 있죠. 주가가 많이 버블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시장 상황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 올라서 220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5% 상승해서 78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전일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수급적인 현상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든 부분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대단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역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만 일부 순매수 기조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유입에 따라서 시장이 좋았다. 장 막판에 외국인 수급 유입되면서 시장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장 막판에 외국인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좋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후 들어 외국인 순매수 강화가 되었고 지수 상승폭 확대가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반도체, OLED 등 IT 관련주하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엔터주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은, 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마라. 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힘을
한번 실어주는 그러한 멘트를 또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좀 고무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소득 양도세 과세 시기라든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향후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을 봐야 되겠죠. 한 주가 다 지났으니까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그리고 한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 7월 수출입 지수라든가 또 미국의 6월 기존주택 매매, 7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한국의 2, 4분기 GDP, 유로존 7월 소비자 기대지수, 미국의 유로존 제조업 서비스 PMI, 6월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경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리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주목을 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종목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화신, SL,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대표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오킨스전자, 유진테크, 테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시젠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스마트폰 부품주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큐트, YMT, 심도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이 자동차, 반도체, 코로나19 진단키트, 스마트폰 부품주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섹터입니다. 이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이제 부자들은 경제심을 읽는다라는 코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지속적으로 이제부터는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셔야 된다. 투자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판매 20만 대로 전월 동월 대비해서 4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개별 소비세 인하 폭 축소를 앞두고 대기 수요가 반영되고 있고 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7월 판매 감소폭 완화 기대감이 있고요. 3분기 공장 가동률 정상 수준 높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히 해당된 종목들 한번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익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6.8% 상승을 했고요. 주가가 3월 20일 저점을 찍고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다가 최근에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거래량이 이제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 투자든 중장기 투자든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거의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차 오늘 무려 4.2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날 저점을 찍고 저점을 높여가다가 좀 쉬었다가 재차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역시 최근에 와서 또 거래량이 이렇게 좀 증가하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현대모비스도 보시면은 전일 대비해서 3.5%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흐름이 이제 3월 19일 저점을 찍고 쭉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해 주는 모습이 대단히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화신, 네, 전일 대비해서 무려 7.52%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체적 흐름을 보면은 약했죠. 3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살짝 오르다가 횡보를 하다가 오늘 좀 이렇게 올라주려고 하는 첫 번째 모습이 나왔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증폭되어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 난 뒤에 좀 참여해도 매매에 참여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무려 4.45%나 상승을 했고 주가가 역시 3월 23일에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이 나온 뒤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올랐다가 다시 다 내렸죠. 그러면서 서서히 흐름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이 화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거래량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L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섹터입니다.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해서 장비나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대단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킨스 전자라든가 유젠테크, 테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이 TSMC의 2분기 매출액이 약 12조 7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8% 이상 증가가 되었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 및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 생산 주문이 증가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TSMC의 실적을 보는 이유는 이 국내 반도체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했던 종목인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 전에 상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킨스 전자 대단히 좋은 회사고요. 전일 대비해서 무려 16.8%나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3월 23일날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좀 약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좀 추천을 못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추천을 드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많이 수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킨스 전자 주목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과거 여의도 클래스에서 추천드린 종목인데 벌써 한 5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테크 상당히 전일 대비해서 10.57%나 올랐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살짝 오르다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주가가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 리밸런싱에 포함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또 수급적인 요소가 더 가해져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주목하셔도 좋다.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을 계속해서 했던 종목이고 관심이 가는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도 무려 전일 대비해서 10.14%나 올랐고요. 역시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좀 약합니다만은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거래량도 수반되는 게 좋다. 테스나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대단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무려
1%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상승한 후에 강한 하락 다음에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다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앞으로 거래량이 많이 수반된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코로나19 진단 키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전전일에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과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 끝났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끝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일 더블 체크라는 코너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국가 브라질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기타 뭐 러시아라든가 관련 국가들에서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로 접어들면서 2차 팬데믹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진단 키트 또 시약 관련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목됐던 내용은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유럽 인증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로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 일본의 다케다 의약품 사업부 인수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돋움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치료제 이런 개발이 또 진행이 됐던 거죠. 임상이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더불어서 항원 진단 키트까지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셀트리온 주가의 상승은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신속 진단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 많이 염려를 하셔서 어제도 제가 더블체크 코너에서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젠은 17만원에서 14만원 초반 사이에서 모아서 가시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한 22만원에서 25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시고 모아가는 전략 간다 또 간다에 시젠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시젠 같은 경우에 주도주로서 주목하시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 흐름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은 전일 대비해서 오늘 무려 4%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주가가 3월 19일 저점 찍고 한 차례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최근에 좀 가파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살짝 힘이 약해졌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외국인 매수의 누적치를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 순매수 누적치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그냥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젠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지금 1.2%나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날에 빠졌는데 오늘 그거를 딛고 1.2%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게 대단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젠은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부터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즉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액이 이 어떤 폭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팬데믹에 대한 준비를 시젠과 녹십자가 하고 있다는 측면을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좀 자세하게 누적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치를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좀 사고 있어요. 기관들은 좀 약합니다만은 기관까지 주호에 좀 가세를 해준다면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계속 주목하셔야 되는 섹터가 있죠. 스마트폰 부품,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삼성 갤럭시 노트 20, 애플 아이폰 1, 2, LG전자, 샤오미 신제품 출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코리아 서킷나 YMT, 심텍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뭐 다른 종목들도 대단히 좋은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무려 5.6%나 전일 대비해서 상승을 해줬고 3월 19일 저점 찍고 난 뒤에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최근에 좀 이렇게 변동성이 핫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그림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 주말에 그 소개를 해드린 2분기 실적주에도 코리아 서킷가 뭐 다른 종목들도 다 YMT도 포함되고 심텍도 포함되지만은 이 코리아 서킷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YMT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YMT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죠. 전일 대비해서 1% 정도 상승해줬는데 주가 흐름이 대단히 좋습니다. 3월 19일 이후에 꾸준히 이렇게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제가 좀 추천을 못 드렸던 이유는 거래량이 좀 아쉽다. 하지만 이 거래량만 좀 수반이 돼준다면은 더 좋겠다, 이런 또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텍, 심텍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해서 1.3%나 올랐어요. 1.3%나 올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지 않고 가격 유지를 하면서 위로 강하게 가격 유지가 됐다는 측면에서 무려 전일 대비해서 1.3%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최근에 상승을 하고 한 차례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대단히 많이 크게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개념으로 해서 이 우선주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9일에 금융당국의 우선주 시장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우선주의 수급이 좀 쏠려있는 현상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풍제약, 일양약품, 녹십자, 홀딩스, JW중개제약 등의 우선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주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역시 늘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좋은 주식이 어떤 주식이죠? 매출액 성장성, 영업이익 수익성, 재무적 안정성, 이 3박자가 골고루 갖추어져서 좋은 주식이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기업 개별적인 내부적인 이슈, 기타 전체 시장의 환경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보태진다면 역시 좋은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난 3일간 대덕전자, 동아화성,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금일까지 해서 아주 급등 종목을 당일 단타 매매를 서비스로 한번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루하루가 좀 아쉬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당일 단타 매매를 아주 좋은 종목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시사점을 좀 안겨드리는 3일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한시적으로 당일 단타 매매 좋은 주식 가지고 하자, 이런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좀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좀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서 좀 찾아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해당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곽 부장이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고민하고 주말에도 자료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